대한민국 남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한다는 음식, 바로 한 솥 가득 끓여놓은 공국이죠. 아내가 며칠 집을 비운다는 신호니까요. 그런데 제 아내는 공국 냄비 옆에 돈 봉투나 메모지 혹은 이혼 서류 대신 A사 용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제목은 사직서. 10년차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파업 선언이었습니다. 여보, 나 찾지 마. 나 하와이 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기껏해야 며칠 찜질방이나 처형네 집에 갔다가 슬그머니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지갑에 현금 5만 원만 있어도 벌벌 떠는 알뜰한 여자가 하와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아내가 떠난 진짜 이유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슴 아픈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남겨진 남편이 뒤늦게 땅을 치며 써내려간 참회의 기록. 공국 냄비가 식어갈 때쯤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독하게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온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소위 말하는 바깥 양반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유세고 여자는 집안 건사하는 게 당연한 본분이다. 촌스럽지만 저는 뼛속까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50대 경상도 남자였으니까요. 아침 7시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안방 문을 열고 거실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보, 물. 그러면 부엌에선 어김없이 도마질 소리가 멈추고 아내 지은 씨가 쟁반에 찬물 한 컵을 받쳐들고 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질끈 고무줄로 묶고 목이 다 늘어난 회색면 티셔츠 바람으로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선 로션 냄새 대신 멸치볶음 냄새가 났습니다. 양말은? 어제 신던 거 말고 회색 양말 어디 갔어? 출근 준비를 하며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랍 2번째 칸에 넣어뒀어요. 어제 빨래 개서 넣었잖아요. 아, 없으니까 묻지. 당신이 찾아줘봐. 아침부터 사람 바쁜데 이리저리 헤매게 하고 있어. 저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고 제가 코앞에 두고도 못 찾았던 양말을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표정을 봤어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화난 표정도 슬픈 표정도 아닌 마치 영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아주 건조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녀오리다. 오늘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밥 기다리지 말고. 네, 다녀오세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제 등 뒤로 들리던 아내의 작은 목소리. 그날따라 유난히 힘이 없게 느껴졌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갱년기인가? 봄 타나 보네. 나중에 용돈이나 좀 쥐어줘야겠다. 하고 말이죠. 그날 저녁 예정됐던 회식이 취소되어 9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어락 소리와 동시에 왔어요? 하고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나와야 하는데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하고 캄캄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 갔나? 연락도 없이.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곰솥이 놓여 있었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 뽀얀 사골 국물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나이 때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이 공국이 의미하는 바를요. 아이고, 처형네 형님이 편찮으신가? 며칠 가서 병간호하고 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내려는데 식탁 위에 놓인 하얀 A사 용지가 보였습니다.
겉봉투도 없는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읽어본 저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직서. 직위 김철수의 아내 겸 민준이 민지의 엄마 그리고 이 집의 24시간 무급 가사 도우미. 성명 김지은. 사유 일신상의 사유 및 극심한 번아웃. 자아 상실로 인한 무기한 파업. 추신 공국 끓여놨어. 반찬은 냉장고 2번째 칸. 나 찾지 마. 전화하지 마. 나 하와이 간다. 하와이? 참나. 기가 막혀서.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니, 비웃었습니다. 하와이라니요. 신혼여행도 돈 아낀다고 제주도로 갔던 사람이 평생 비행기라곤 명절 때, 시댁인 부산 갈 때 타본 게 전부인 사람이 하와이? 여권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옷방을 열어봤습니다. 아내의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위의 기초 화장품 몇 개와 속옷 몇 벌, 그리고 아내가 결혼할 때 혼수로 해왔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갈 테면 가봐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지갑에 현금 5만 원만 있어도 벌벌 떠는 여자가 하와이는 무슨 얼어 죽을 하와이. 기껏해야 동네 찜질방이나 처형네 집이겠지. 저는 아내의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문자가 날아오니까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고생 좀 해봐야 집구석 소중한 줄 알지. 배고프고 돈 떨어지면 들어오겠지. 저는 식탁 위 공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 없는 침대는 넓고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를 반기는 건 향긋한 밥 냄새가 아니라 전날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의 비릿한 냄새와 소름 끼치는 정막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딱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돼지우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아내 없어진 집 남편들이 컵라면 쌓아놓고 지내는 거 다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하더군요. 아빠, 내 체육복 어디 있어? 엄마가 빨아놨다며. 아빠, 밥 없어? 맨날 라면만 먹어? 나 오늘 학원 가기 싫어. 중학생 아들 녀석과 초등학생 딸내미가 아침부터 저를 볶아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세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건조기에서 꺼낸 빨래에선 퀴퀴한 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 뚜껑마다 성에가 껴있고 김치는 뚜껑을 덜 닫았는지 국물이 흘러넘쳐 냉장고 바닥이 시뻘건 김치 국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는 평소에 살림을 어떻게 한 거야? 냉장고 꼴이 이게 뭐야? 저는 되려없는 아내 탓을 하며 걸레를 찾았지만 걸레가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야, 이놈들아. 주는 대로 처먹고 입고 가. 니네 엄마 바람나서 나갔어. 이제 안 와. 애들한테 소리를 빽 지르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군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으니 그제야 집안 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밖에서 돈 번다는 유세 떨며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아내는 이 난장판을 매일 쓸고 닦고 치워왔던 겁니다. 우렁각시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요. 화가 나서 아내의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비상금이라도 챙겨나갔을 거야. 돈이 있어야 버티지. 어디 숨겨놨나 보자. 속옷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양말 뭉치 뒤에서 작은 통장 하나와 스프링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겉면에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지은이의 하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보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입금액이 가관이었습니다. 3,000원, 5,200원, 1,500원.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은 돈, 두부 사고 남은 동전, 그리고 가끔 제가 술에 취해 기분이라며 옛다, 팁이다 하고 던져준 10,000원짜리 지폐들. 그렇게 10년을 모은 돈이 고작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하와이를 갔다고? 비행기표 끊고 숙소 잡으면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기도 힘든 돈인데 통장 밑에 있던 낡은 공책.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시댁 식구 12명 밥상을 차렸다. 아침부터 전 부치고 갈비 재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남편은 거실에서 형님들과 과일 먹으며 웃고 떠든다.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접시 하나를 깼다. 남편이 쫓아와서 조심 좀 하지. 분위기 깨게라고 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냥 돈 안 줘도 되는 식모다. 2021년 12월 24일. 결혼기념일. 남편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한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아이들 재우고 혼자 편의점 조각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후마이너스 불면서 소원을 빌었다. 딱 일주일만 아무도 나를 엄마, 여보,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와이 바다. 달력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파랗더라. 거기 가면 나도 김지은으로 숨 쉴 수 있을까?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으로 종이가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집은 스위트 홈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옥의 무심한 간수였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묵은 제 가부장적인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보다는 쪽팔림과 오기가 먼저였죠. 그래도 그렇지. 힘들면 말로 하지.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그때 카드사에서 문자 하나가 띠링 마이너스 하고 울렸습니다. 해외 승인 5.00 USD 하널룰루 ABC 스토어. 하와이였습니다. 정말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제 금액이 고작 $5. 편의점에서 물 하나, 껌 하나 산 금액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잠은 어디서 자는 건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자꾸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네. 당신 셔츠 다려야 하고 애들 학원 픽업 가야 해서. 그냥 체한 거겠지? 하와이 가서 푹 쉬면 낫겠지? 불길했습니다. 너무나 불길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난생 처음 아내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인천에서 호놀룰루까지 8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려 아내의 카드가 결제되었던 편의점 근처를 뒤졌습니다. 와이키키 해변 근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촌이더군요. 말이 안 통하니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Do you know this woman? 하고 미친 사람처럼 묻고 다녔습니다. 반나절을 헤맨 끝에 해질 무렵 와이키키 해변 구석진 벤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건지 안도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장이라도 팔을 잡아 끌고 집구석 팽개치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본 아내는 제가 알던 식모 김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늘어난 회색 티셔츠 대신 하와이의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하얀 플루메리아 꽃을 꽂고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할머니와 서툰 영어로 대화하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10년 전 연애할 때 보고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김지은. 제가 쥐어짜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왔어? 가까이서 본 아내의 얼굴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웃음기가 사라지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원피스 밖으로 드러난 쇄골이 앙상했고 팔목은 제 한 손에 잡히고도 남을 만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제 못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걱정보다는 배신감이 먼저였으니까요. 어떻게 오긴. 당신 잡으러 왔지. 제정신이야? 300만 원. 들고 튀어서 고작 한다는 게 이거야? 여기서 꽃 꽂고 히히덕거리는 거. 저는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자. 당장 짐 싸. 가서 애들 밥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아내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내가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힘없는 비명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뿌리치지 않고 그저 덤덤하고 슬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안 가. 뭐, 돈 떨어지면 어차피 올 거잖아. 여기서 거지꼴로 살 거야? 아니, 나 못 가. 아니, 안 갈래. 나 이제 당신 밥 차려주는 것도 싫고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싫어. 그냥 김지은으로 있다가 여기서 죽을래. 이게 진짜 돌았나? 죽긴 왜 죽어.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가슴팍에 밀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의학 용어를 몰라도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팬크리에틱 캔서 마이너스 스테이지 4. 췌장암 사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데? 오진이지? 몰래카메라지?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알았어.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등짝이 아파서 그냥 체한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수술도 못한대. 이미 다 퍼졌대. 길어야 3개월이래.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왜 여기 있어? 왜 말을 안 해, 이 미련한 여자야. 병원 가면 뭐해? 항암 치료받다가 머리 다 빠지고 뼈만 남아서 흉한 꼴로 당신이랑 애들한테 짐만 되다 죽을 텐데. 나 그 부엌에서 밥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으면서 죽기 싫었어. 아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내 평생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큰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파란 바다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멍하니 있는 거. 그거 하나였어. 지은아. 그래서 왔어. 내 장례식 비용 아껴서 온 거야. 딱 100일만. 누구 엄마 말고 그냥 김지은으로 살다가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보, 나 데려가지 마. 제발. 아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그 공국 한 솥. 그건 단순한 저녁거리가 아니라 자신이 없는 동안 남편과 아이들이 굶을까봐 통증을 참아가며 땀 뻘뻘 흘려 고아낸 마지막 사랑이자 이별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아, 저는 와이키키 해변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쪽팔린 것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날부로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부장 자리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한국 가서 치료받자고 몇 번을 매달렸지만 아내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오는 대신 제가 아내의 옆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김지은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기로 한 것이죠. 우리는 와이키키 해변이 보이는 작은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쌀을 씻고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기대어 그런 제 뒷모습을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여보, 물 좀 아껴 써. 수도세 많이 나와.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수도세가 문제야? 당신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아내는 입맛을 잃어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해변 산책로를 미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노을을 봤습니다. 10년 전 신혼여행도 못 가고 제주도 가서 싸구려 횟집에서 소주 마셨던 게 전부였던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너무나 늦은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여보, 바다가 참 예쁘다. 그치? 그래. 근데 당신보다는 안 예뻐. 피 10년 만에 처음 듣네. 그런 말. 진작 좀 해주지. 아내의 야윈 손을 잡고 저는 매일 밤 참회록을 썼습니다. 아내의 발을 씻겨주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빌었습니다. 하루만 더, 제발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 온 지 딱 2달 반이 지나던 날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 진통제로 버티면서도 아내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지은아, 나 여기 있어. 말해. 뭐 필요해? 아내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보, 곰국 다 먹었어? 냄비 씻어놔야 하는데 쉰내 나면 안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죽는 순간까지 남편 끼니 걱정, 집안 살림 걱정. 아내는 제 품 안에서 하와이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주부의 멍해를 끝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제 무릎 위에는 차가운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 때는 잡으러 간다며 씩씩거리고 왔던 길인데 갈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3개월 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먼지 쌓인 밥상, 말라 비틀어진 화분들,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는 아내가 떠나던 날 끓여놓았던 곰국 냄비가 뚜껑이 닫힌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물은 이미 다 말라붙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를 막는 대신 그 냄비를 끌어안고
부엌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으허엉. 지은아, 내가 다 먹을게. 내가 싹 닦아놓을게.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잔소리해도 좋으니까 제발.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해줄 아내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직서, 종이만이 바람에 팔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복직할 수 없는 곳으로 영원한 파업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낡은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일기 밑에 제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지은아. 당신의 사직서를 수리한다. 그리고 당신의 파업을 영원히 지지한다. 부디 그곳에서는 밥하지 말고 빨래하지 말고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예쁜 옷 입고 꽃 구경만 하거라. 당신이 10년 동안 못 누린 자유 거기서 다 누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서툰 솜씨로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빨래를 널 때마다 베란다 창가에 서 있던 아내의 구분 등 짝이 보여서 저는 오늘도 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웁니다. 아내가 남긴 텅 빈 공국 냄비는 닦아서 찬장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내 아내 김지은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의 증거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 가자, 애들 다 키워놓고 호강시켜 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참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이 아직 따뜻할 때 그 온기를 느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야담 도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